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제목인데요. 5060 신중년시의 퇴직 후 3입니다. 이제 저를 얘기하는 거겠죠. 걱정, 고민은 가고 행복만 가득 안고 왔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봤고요. 제 소개 잠깐 드리면요. 저는 조기훈이고요. 꿈새 생애설계 협동조합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꿈새는 꿈꾸는 세상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오산대학교 겸임교수로 지금 직업상담, 직업심리, 그리고 생애설계 이렇게 강좌를 맡고 있습니다. 서울시 50% 재단에서 2016년도부터 제가 지금 한 6년차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생애설계 컨설팅은 가장 오래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직업상담, 또 전문 심리상담, 생애설계 상담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 중에 많은 내용들은 제 저서 신중년시의 생애설계 이야기 이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 책에는 제 이야기보다는 제가 상담하고 컨설팅 하면서 만났던 분들의 이야기가 주로 담겨져 있겠죠. 자, 제 책 표지인데요. 최근에 제가 책을 조회를 해봤더니 책이 품절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사 사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려다가 뭐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하고 얘기는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년 씨의 생애설계 이야기인데 제가 한 4년 정도 상담하면서 만났던 분들 그 이야기들이 쭉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구입해서 보시거나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면 뭐 어느 곳을 읽으셔도 돼요. 처음부터 읽을 필요도 없고 아무데나 들춰보시면 아주 재미있게 스토리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쭉 읽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잘 살아가고 계시지만 또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사시는지 무엇이 고민인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2013년 10월 9일 날 찍었던 제 사진이 있더라고요. 10년 전이죠. 이때가 제가 1963년 1월 15일생입니다. 그래서 딱 50세가 되던 해죠. 만으로 50세를 넘겼던 해인데 지금 얼굴하고 그때 몰골하고는 차이가 많죠. 10년 전인데도 그때 몰골이 훨씬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저기 코에 휴지를 꽂고 있었냐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고달퍼서 이렇게 집에 쉬고 있는데 코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코를 휴지로 막았던 그리고 기념으로 한 장 찍어놨던 그런 사진입니다. 자, 이때가 제가 쉰이었는데 50이었죠. 이때 저희 자녀들이 저에게 부르는 호칭이 있었어요. 쉰, 갱, 50 항상 이렇게 불렀어요. 아빠 쉰, 아빠 갱, 아빠 50.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왜 나를 쉰이라고 그럴까? 왜 갱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제가 아마 과거 50세 이전하고 이후하고 확연하게 이 시점에서 차이가 났었던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나 행동이나 말이나 여러 가지. 뭐 드라마를 보면서도 울기도 하고 또 이렇게 화도 내기도 하고 이런 것을 아이들이 보고 아, 우리 아빠가 이제 쉰이 돼서 뭔가 변화가 있구나. 갱년기구나. 50이네. 이런 걸 제가 한참 뒤에 깨달았어요. 예. 자, 이때가 정말 너무 힘들었었는데, 제가 이 보이는 넥타이가 왜 힘들었냐면, 제가 세일즈를, 직장을 관두고 세일즈를 했었는데, 넥타이를 메고 너무 많이 그 떼학볕 때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파란 넥타이를 즐겨 맸는데, 파란 넥타이가 보시는 것처럼 누렇게 변하고 하얗게 변색됐죠. 얼마나 햇빛을 많이 받았는지. 다시 말해서, 거리를 많이 걸었던 거죠. 공장도 많이 다니고. 그런데 이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나는 이 후배들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후배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일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는데 왜 나는 그들보다 수입이 적을까? 왜 나는 이렇게 일을 못하지? 나도 예전에 잘했었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어요. 보면 후배들은 늘 당구장에 있고 술 마시고 사우나 가고 그랬거든요. 물론 저도 뭐 사우나도 가고
뭐 술도 마셨지만 그 친구들보다는 덜했죠. 일하는 시간에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이가 먹었구나. 쉰이라는 그런 표현을 아이들이 그냥 한 게 아니구나. 내가 갱년기 맞아. 나도 과거에 30대 때 정말 그때는 세상이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을 때 부장님, 임원, 또 계열사 사장 이분들을 보기에 정말 이분들 왜 아직까지 회사를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분들을 그렇게 봤었는데 그 나이가 내가 왔구나. 나이가 먹으면 자연적으로 뭔가 호르몬이나 신체 변화에 의해서 바뀌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하고 해보고 많이 했었는데 그때 문득 내 머릿속을 스쳐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50이라는 거에 대한 굉장한 의미를 깨달은 거죠. 그게 뭐였냐면 과거 우리 선조들이나 이렇게 그 유명하신 우리 역사책에 보면 굉장히 위대하신 분들이 쉰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은 정말 학문을 정진하면서 또는 뭐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 모양으로 아니면 뭔가 나라를 위해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시다가 뭐 20대 때, 뭐 20대 이하, 20대도 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죠. 근데 나는 50이라는 그런 50년이라는 인생을 살았는데 얼마나 대단한 인생이냐. 나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한 것도 없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 50년 살았다면 정말 내 인생은 지금 어떤 모습일지언정 잘못 산 인생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저의 지난 50년, 이 50년을 누가 조기훈 인생 50년을 잘못 살아왔다 할 수 있는가. 이런 그런 메시지가 제 마음속에서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도 젊었을 때 열심히 뭐 하지 않았던 열심히 했던 뭔가 그 피 끓는 그런 청춘이 있었잖아. 이제 쉰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조금 떨어지고 열심히 해도 좀 성과가 덜 나고 하는 게 당연하겠지. 그래도 50년이라는 인생을 살았잖아. 다른 그 위대한 선진들은 20대 때 또는 10대 때도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분이 나는 정말 별로 한 거 없으면서 이렇게 살았다면 그래도 잘 산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죠. 자, 그런데, 다시 또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지난 50년 동안 너무 나를 위한 삶을 살았구나. 너무 이기적인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앞으로 100세 시대라는 것을 그때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50년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정말 이타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물론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섬기면서 이렇게 살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 삶을 이렇게 놓고 보면 나를 위한 삶, 이기적인 삶이 너무 컸던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늘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단복을 입고 있는 분들이 있죠. 보이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하는 그런 친구들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뭐가 부러웠냐면 저런 옷을 입고 막 멋지게 탁 폼지고 있는 거. 그런데 그때 제가 의구심이 하나 든 게 뭐였냐면 이 단복에 보면 이 명찰 위에 무슨 글씨가 쓰여져 있고 뭡니까 머플러에도 글씨가 쓰여 있고 또 모자에도 보면 글씨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무슨 의미일까? 정말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인터넷이 발달되고 하는 그런 시점에 와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의미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글씨가 기억이 나신 분들? 바로 준비. 준비라는 이야기. 준비. 네네, 예. 정병길 화백님 준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준비일까 찾아보니까 위급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미리 잘 준비하고 있으면은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 그런 훈련을 이 보이스카우트 단원들이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냥 타인을 위한 삶, 베푸는 삶, 좀 남을 위한 삶,
이런 것이 앞으로 50년이란 인생이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직장 생활 20년 또는 뭐 30년, 길게는 뭐 40년 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어요. 16년 또는 20년 공부를 한 거죠. 그런데 앞으로 50년을 살아간다면 그냥은 되지 않겠다라는 걸 제가 이 당시에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대학원을 가게 됐어요. 백석 상담대학원을 2013년도 제가 9월 20 며칠 날 준비를 해서 딱 한 달 보름 정말 코피가 줄줄 나도록 공부를 그렇게 해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밤새, 왜냐면 낮에 또 일하고 밤에 공부해야 되고 또 저녁에는 어딘가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만 어찌됐든 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자, 이 사진은 제가 이 이전에 대학원을 가기 전에 상담 공부를 3년 동안 했어요. 3년 24학점짜리. 물론 이 학부 과정은 아닌데 다른 기관에서 공부를 하게 돼서 2013년도 12월 달 수료식을 이렇게 학위는 아니지만 수료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가지고 제가 시험을 쳐서 2014년도에 상담자 자격증을 따게 됐죠. 그리고 1학기 동안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너무 대학원 공부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일하고 저녁에 봉사하고 밤에 이렇게 10시나 11시 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발동이 걸리는데 한두 시간 걸려요. 그래서 발동이 걸려가지고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보면 한두 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야 되는데 이제 공부가 되네? 잘 수가 없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3시, 4시. 그래서 그 다음날 일을 못하게, 일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공부하고, 이 일하고는 병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휴학을 했어요. 한 학기만 다니고. 그런데 다른 이게 동료들은 다 공부한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MBTI를 공부하자. 해가지고, 제가 2학기 때 정말 이 강사 과정까지 72시간 공부를 해가지고, MBTI 강사 자격증을 받게 됐죠. 자,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복학을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공부해서 뭐해? 그 돈 있으면 다른 걸 하지 뭐. 하면서, 뭔가를 뒤져보는데, 이 생애설계 120시간 180만원. 이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등록해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고, 2016년도에 시험을 치르고 자격증을 따게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2년간 휴학을 했는데 복학을 안 하면 재적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복학을 해가지고 제가 2018년도 8월에 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이때 제가 밤새워 공부하느라고 당뇨가 생겨버렸었어요. 자, 그리고 상담센터에서 인턴 레지던트 훈련도 받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인 크리에이터, 유튜브 창작, 영상 제작, 과정 공부도 하고 강사 양성 공부도 하고 또 스피치 훈련도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글쓰기 프로젝트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제가 공부한 시간을 쭉 보니까 대학원 과정 빼고 약 760시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건 이제 유료만 제가 본 겁니다. 무료까지 하고 대학원까지 가면 아마 2000시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제가 MBTI 과정을 마치고 나니까 강의를 해달라고 학교에서, 이렇게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진로 관련해서 하루 6시간씩 여러 군데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강의를 하면서 제가 강의를 해볼 생각은 정말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강사 과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스피치 훈련도 받고 하면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생애설계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한 것을 누군가한테 나눠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공부한 사람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2016년도 2월 4일 날 동부고용센터에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름을 뭘로 질까 막 하다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제 조합을 해서 꿈꾸는 세상으로 짓게 된 거죠. 그래서 만나가지고 한 달에 2번씩 공부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한 것들 발표도 하고 이런 활동을 쭉 했죠. 그러면서 1년 지난 뒤에
2017년도 4월 달에 우리가 협동작업을 하자 해서 꿈꾸는 세상 커뮤니티를 약칭으로 꿈새라고 해서 협동작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매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은 생애설계 상담사 양성과정입니다. 그래서 울산 동구청에서 3년간 진행했고요. 또 뭐 시흥 새로 여성 일하기 센터, 용산 여성 인력 개발센터 등 여러 군데서, 또 올해는 부산 남구청에서 4월 달부터 한 240시간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이제 그 이후에 강의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이제 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그 체계적으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이게 다 생애설계의 한 과정이고 제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 상담센터에서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찾아가는 상담, 또 재능기부, 자원봉사 이런 데 활동하고 상담으로 하고 있고, 또 대학생 이렇게 취업 예정자들, 졸업 예정자들 취업 클리닉도 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취미가 있지만 가장 좋아하는 것은 시쓰기예요. 그래서 시를 최근에는 뭐 많이 쓰진 않고 있는데 180편 정도 써놨습니다. 그래서 수제책으로 아베 마리아와 비올라란 책 제목으로, 시중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집을 냈습니다. 그래서 발표도 하고 또 시 낭송회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글쓰기 이런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 퇴직자, 은퇴자 이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분들을 이렇게 사역하는 사역팀이 있어요. 그 팀장을 지금 7년째 맡아서 은빛 날개 사역팀인데 세미나, 또 저희 대표 프로그램이 액티브 S클럽이란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학교, 두란노 아버지 학교 제가 18년째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시니어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 해서 저희가 기본과정, 심화과정 이렇게 제가 개발을 했고요. 지금 기본과정은 작년에 계속 진행을 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심화과정 10주짜리 프로그램 4월부터 런칭할 계획입니다. 그런 활동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의 생애 설계를 쭉 보신 거죠. 그 생애 설계는 저는 누가 가르쳐줘서 한 건 아니고 쉰이 되었을 때, 50이 되었을 때 문득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현재의 모습을 제가 늘 이렇게 고민하고 다니면서 통찰이 스스로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죠. 자, 생애 설계 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삶의 영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학교 다닐 때는 공부만 하고 또 직장 생활할 때는 일만 하고 퇴직해서는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지? 고민하는 시간이 많이 남는 그런 삶의 대부분의 삶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 우리 같이 줌에 모여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지만 밖에 대부분의 분들은 99%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나온 나의 삶은 퇴직 시점에서 또는 은퇴 시점에서 지나온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나, 그리고 앞으로 삶은 어떤 모습이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교육받는 시기,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시기, 퇴직 시기, 이 3단계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퇴직이라는 그 개념이 사실 우리가 퇴직하고 가만히 쉬고 있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뭔가 재설계를 해야 된다. 그 재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재설계는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생애설계 차원, 생애설계 측면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생애설계 차원, 생애설계 측면으로 하는 것이냐. 생애설계는 이제 재무 영역과 비재무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영역과 비재무 영역이 상호 보완적으로 잘 준비되어져야 돼요. 자, 재정 문제,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죠. 아무리 돈이 뭐 인생에 다냐, 라고 생각하지만 돈이 없으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이 거의 우리 삶의 50%를 차지하죠. 그리고 나머지 50%는 관계는 가족관계와 인간관계가 있죠. 건강, 또 여가와 취미생활, 사회공헌활동, 자원봉사.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앞으로 평생 취업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일과 경력 개발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재정 문제 돈이 많다고 우리가 관계가 안 좋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자녀들이 안 쳐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내와 매일 다투면 의미가 없는 거죠. 또 재산이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병치료하면서 병원에서 이렇게 계시면서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내가 누군가한테 밥을 한 끼 대접받으면 나도 커피나 한 잔 대접받을 수 있는 여유는 있어야 돼요. 그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에서 홈트레이닝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디 가서 운동도 하고 또 만나면서 이렇게 뭐 등산도 하고 해야 되면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재정 문제, 이 재무 부분과 피재무 부분은 상호 보완적이다. 따로 떼어서는 볼 수 없다. 그래서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인생 재설계. 앞서 심플하게 살펴봤는데 특히 우리가 인생 재설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이제 가족관계, 여가와 취미생활, 사회공헌, 새로운 지식과 기술, 이 경력개발입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는 우리가 퇴직하고 나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잖아요. 또 뭐 주 4일제를 지금 한다고 하고 있어요. 주말 휴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가족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가족과 보내는 것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다고 보면 또 가족 간의 갈등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직장 생활할 때는 수면 밑에 잠복해 있고 바쁜 관계로 뭔가 생산성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가족 관계는 뒤로 밀쳐졌던 거죠. 그러나 이게 시간이 많이 남고 같이 지내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슬쩍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요. 여가와 취미생활은 이 글씨 쓰여져 있는 대로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증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요양병원에서 곧 사망하실 분들에게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을 해보고 싶냐라고 A4 한 장씩 나눠주고 마음대로 써보시라 라고 했는데 상위 3개가 나오고 있어요. 모든 사람 아무 팁을 주지 않고 그냥 써라고 했는데 똑같은 3개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게 첫 번째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못 산 거죠. 가족을 위해 살고 직장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여가와 취미생활을 퇴직 이후에 정말 한번 제대로 즐기면서 사는 그런 계획들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공헌활동. 사회공헌활동은 가족과 함께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자원봉사 정말 1365 자원봉사 포털 그 홈페이지만 가도 어마어마한 활동들이 있어요. 언제 어디에서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요즘은 또 무료는 거의 없어요. 다 활동비, 식사비 이런 거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평생 취업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지식과 기술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연휴임에도 참석하신 분들 뭔가 조기훈이라는 사람이 강의를 한다는데 한 가지는 배울 게 있겠지. 이렇게 오시는 거죠. 이런 것도 지식과 기술일 수 있고 또 아까 시즌 이제 다음 시즌에 우리 그 교장 선생님께서 하신다고 한 것들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꾸준히 따라가지 않으면 정말 이제 우리가 적응하기 어려운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무형 자산인 거죠. 눈에 보이는 유형 자산은 재산, 재물, 돈 이런 거죠. 그러나 이런 무형 자산이 매우 우리 앞으로 퇴직 이후, 은퇴 이후 5060 삶에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제가 꾸준히 2000시간 가까이 공부를 해왔던 것처럼 평생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진로, 그걸 잘 설계를 해보고 경력도 계속해서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퇴직 이후의 레크레이션, 기분 전환이 아니라 리크리에이션, 재창조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무형자산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경력을 꾸준히 개발해야 된다. 우리나라 평균 지금 퇴직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몇 세까지 일하고 싶습니까 하면 남녀 평균이 73.3세예요. 평균 73.3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80세 중반 이후까지는 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실 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생애설계라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사명, 그 다음에 생애 각 영역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 목표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고
주기적으로 이걸 꾸준하게 점검해 가보고 수정하면서 이렇게 가족 계속 리뉴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생애설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준비와 비재무적인 준비. 우리가 그동안에 재무적인 준비만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좀 비재무적인 것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준비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신중년시 생애설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퇴직 전에 준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대부분 다 퇴직 이후에 지금 계신 분들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떤 형태로든 뭐 틀이야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본인이 하시면 돼요. 또 인터넷에 생애설계 여러 가지 도구들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책 뒤에 부록으로도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 자기의 비전, 나의 삶의 그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이해 이런 걸 한번 쭉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워크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검사를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본인이 생각하신 것을 노트에 적어보셔도 돼요. 나는 뭐 경제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나는 생계형 아직 일자리를 가져야 돼. 뭐 이런 것들도 환경일 수 있죠. 나는 아직 자녀들을 내가 보살펴야 되네. 부모가 살아계셔. 이런 것들도 내 삶의 환경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올해의 목표, 2022년도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단기 목표, 1년 동안 목표는 무엇인지, 중기 목표 한 3년 정도, 장기 목표 5년이나 10년 정도, 이런 목표는 무엇인가 한번 서술 해보셔도 되고 단어로 써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목표 이렇게 기간으로만 세울 뿐만 아니라 큰 목표, 중간 목표, 작은 목표도 세워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큰 목표로 나는 70세가 되면은 귀농을 해야 되겠다. 이게 큰 목표일 수 있어요. 장기 목표죠. 그 다음에 귀농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한테 먼저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귀농귀촌 아카데미를 나와야 여러 가지 귀농귀촌 관련 정책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센터에서 상담도 받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목표는 뭡니까? 작은 목표는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 아카데미를 참여하려면 귀농귀촌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귀농귀촌 상담센터에 상담을 받으려면 상담센터가 어디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실행 계획, 작은 목표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거죠. 내가 재취업을 해야 되겠다. 그럼 재취업을 하려면은 어떤 회사에 어떤 그 일자리를 재취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누구한테 부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취업 이렇게 안내 기관에 통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그래서 재취업을 3년 이내에 하겠다. 그러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재취업 자리가 지금 현재 나의 능력을 기술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뭔가 자격증을 따야 되겠네. 그럼 올해 목표 자격증을 따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적인 거 대중소 목표를 한번 짜보는 거죠. 그래서 옆에 동그라미 표를 보시면 자, 가장 먼저 일이라는 게 있어요. 재취업, 창업, 창직이 있죠. 그 다음에 사회공헌활동, 자원봉사, 귀농귀촌, 그리고 또 여가와 취미활동, 밖에 있는 네모박스의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주거 돌봄이 있는데 진로 설계, 이 일과 재취업, 창업, 창직 이 부분은 이제 진로 설계라고 작은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생애 경력 설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공헌이나 자원봉사, 귀농귀촌까지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가와 취미활동, 가족관계, 아까 생애 설계, 전체 이런 사회적 관계, 뭐 주거 돌봄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맥락을 짚어보는 것을 생애 설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목표 수립은 5원칙, 이제 스마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적합하고 의미가 있어야 되겠고 또 달성의 어떤 기간이 정해져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아마 다 잘 하고 계시고 해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계획을 잘 세우고 잘 해오셨어도 과연 내 계획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왜 안 됐냐? 제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준비를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목표 수립과 실행. 네, 방금 전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준비와 목표 수립과 실행,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한 현실을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자, 새해가 되면 담배를 끊겠어. 다이어트를 하겠어. 다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지금 1월 오늘 30, 이제 월말이 다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밥을 절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절반으로 줄이기 너무 힘든 거죠. 실행하고 인내하기가 힘들어요. 운동 저도 너무너무 가기가 싫습니다. 근데 운동을 안 하면 신체가 계속 노화되기 때문에 활력이 떨어지는 거죠. 강의 하루에 막 5시간, 6시간 해야 되는데 서 있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운동을 가려면 정말 죽기보다 싫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가면 하는데 또 이렇게 안 되더라고. 그러나 그걸 내가 현실을 인내를 해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제 체중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와 목표 수립과 실행, 미래를 위한 현실을 인내하는 것. 이게 너무나 아주 상투적인 말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제가 생애설계는 여러 가지 툴이 있지만 그냥 가볍게 한 장으로 해볼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냥 자기 흥미 적성 한번 쭉 써보고요. 나의 강점 자원 이것도 한번 써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서.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핵심 가치 그리고 사명 한번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되고 싶은 모습 앞으로 나의 되고 싶은 모습 나는 정말 80세까지 현재 이 액티브한 모습으로 살겠어. 이런 서술적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나는 80세 인자한 할아버지가 될 거야. 정말 멋진 남편이 되어 있을 거야. 나는 귀농귀촌에서 멋진 농부가 되어 있을 거야. 아니면 나는 전문가로서 더 사회에 공헌하면서 살 수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한번 써보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그 현재 연령, 희망 수명, 여명 기간이 있습니다. 현재 내가 65세다. 그리고 희망 수명 100세까지 살고 싶다. 그럼 남은 기간이 얼마예요? 35년. 이렇게 써보는 거죠. 그리고 희망 은퇴 연령. 은퇴라는 것은 모든 일에서 떠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80세 이렇게 적은다든지 한번 적어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재무, 일과 경력개발, 사회, 가족, 사회적 관계, 건강, 여가, 취미, 사회공헌에서 나의 목표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되고 싶은 모습을 써보는 거예요. 그냥 뭐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뭐 방법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 제 어떤 그 인생의 모토이기 때문에 이런 거 틀에 갇히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1개월 목표. 1개월 목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안 하면은 나머지 목표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럼 3년 목표, 5년 목표 써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무가 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우리 위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재무 구조 있죠. 현재 나의 자산 A4에다가 이거 10자로 딱 긋고 왼쪽에다가 자산 해서 뭐 집, 뭐 예금, 보험 자산, 뭐 어떤 여러 가지 투자 자산 쭉 자산을 한번 써보는 거죠. 그러면 나의 토탈 자산이 나옵니다. 뭐 10억이 나오든 5억이 나오든 뭐 1억이 나오든 아니면 20억이 나오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부채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부채가 있는 대로 쭉 써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 나와요. 뭐 그 순자산을 나의 여명 기간 있잖아요. 아까 35년, 35년으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12개월로 다시 나눠보세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나의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물론 그것이 부동산으로 묶여 있으면 현금 흐름은 현재는 아니겠지만 뭐 주택연금이라든지 활용하면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돈을 벌어야 되겠네. 아니면 뭐 조금 가계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자기 재무 구조에 대한 아주 쉬운 방법으로 금방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재무에 대한 노년에 뭐 저금을 해야 된다, 돈을 이런 뭐 이렇게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현재 나의 재무 구조를 이렇게 해서 가볍게 확인해 본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스마트 라이프 디자인을 한번 해보시고 이걸 뭐 파일에 껴놓으셔도 되고 벽에 붙여 놓으셔도 되고 수시로 보면서 수정해 나가고 다시 쓰시고 하면은 이 한 장으로도 얼마든지 나의 생애 설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도심권 50% 센터에서 우리 커뮤니티를 등록하고 활동하면서 거기서 행사하는데 저한테 사진 하나 찍어주면서 10년 후의 나의 모습을 한번 써보세요. 캘리그라피로 써서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의 10년 후의 모습, 10년 후에 나에게 주는 메시지 제가
더 멋진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 멋진 모습이 저에게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참석하신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앞으로 10년 함께 이렇게 생애설계 잘해서 평생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를 180편 정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시가 2개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께 한번 읽어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중년의 가을이라는 시입니다. 서부 캠퍼스에서 작년에 재작년이네요. 작년에 북부 캠퍼스에 있었으니까 재작년에 근무를 마치고 싹 비가 오는 날 가을에 이렇게 오는데 빗물을 이렇게 맞으면서 나무 밑을 걸어가면서 제가 사진을 찍고 마음속 잃었던 내용을 시로 쓴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년의 가을, 고운 옷 갈아입은 나뭇잎새 살포시 가을비는 내려왔는데 풍상을 함께한 정, 떨어지지 않으려는 몸부림과 떨구어내야만 하는 운명 사이에 싸운 시간, 진한 눈물을 대어 몸뚱이 타고 흘러내린다. 카페엔 중년 가수 노래가 흐르고 가슴에서는 지나온 인생의 강이 되어 가기 싫다 요동치며 흐른다. 카페를 나서 고운 옷 갈아입은 나무숲 아래를 지나 중년은 의식에 참여한 후 거리로 나서 사람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 중년의 모습을 제가 그때 느낀 감정을 한번 시로 썼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아파트로 이사 왔는데 아파트로 이사 오기 최근에 그 전에 집 앞에 감나무가 있었어요. 그 감나무에 눈이 한방 내리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감이란 시를 썼어요. 뭐 도심이니까 감을 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놔둔 건데요. 자, 빨갛게 화장하고 아직도 시집 못 간 당신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났어요. 봄날 노릇한 꽃잎 가득하던 날 누구를 그리워했나요? 연두빛 푸릇하던 열매 키워가며 누구와 걸어가고 싶었나요? 한여름 뙤약볕 비바람 속에서 속살 키우며 누구를 품고 이겨냈나요? 노랗게 마음이 익어갈 때 심장을 뛰게 한 그 사람은 어디로 갔나요? 밤새 하얀 면사포 씌워준 하늘이 감사해 눈물 흘리고 말았습니다. 짹짹 축가 소리에 살짝 미소 짓는 눈꽃 신부님, 곱디고 온 모습 눈이 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네, 뭐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예.